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이거 시그널을 이렇게 가끔 버벅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AI로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딱 정해가지고. 자,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라는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거기 뭐 제가 쓴 칼럼이나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네.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난 그 인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거다. 네.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그렇죠. 퀴즈 내면 어지간히 난이도가 상급이 아니고서는 뭐 이 정도는 뭐 한 중하 정도 네. 되니까 뭘 것 같습니까? 보통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렇죠. 그 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둘이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야. 둘이 못 만나게 하는 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매일 만난단 말이에요. 바람나는 네. 인간들.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만나기도 하고 매일 만나는 경우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못 만나게 하는 거야. 하루하루를.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아내분들이나 어떤 남편분들은 이제 조 변호사님은 안 그렇지. 이제 저와 이제 대처법을 공유하니까 이 대처법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처법을 보유한 변호사죠. 대처법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기식으로 그냥 왜냐면 그냥 법 기술자 저는 네. 약간 좀 미안한데 약간 변호사님 앞에서 이게 그냥 법 기술자일 뿐이다. 기술자 그리고 맞아요. 영혼이 없으신 분이다. 네. 그냥 적용하는 것 뿐이다. 저처럼 묻지마한테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창의력으로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마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없다. 근데 이제 조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같은 궤를 같이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통찰과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변호사들의 이제 그 자문을 받고 네. 자기는 소송을 의뢰했잖아요. 하니까 그 변호사들이 뭐라고 이제 몇 가지가 있어. 일단 찾아도 가지 말라 그러고 경고도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레파토리가 뭐냐면 그 건드리지 말고 요 증거를 계속 모으자는 거야. 네. 둘이 만나는 걸 그냥 멀리서 찍으래. 찍거나 증거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블랙박스나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아니면 차에다 녹음기 넣었으면 그래 그거 계속 수집하셔가지고 나중에 소송에 한 방에 써먹읍시다. 이거는 그야말로 소송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네, 네, 네. 근데 내가 그 증거를 추가로 더 내. 그래, 좋아. 나중에 뭐 판결금이 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 그게 뭐 1, 200만 원 올라가는 게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뭐 물론 증거가 많으면 약간 올라가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들이 만나는 거를 방치를 한다는 맞아요. 얘기야. 그럼 저는 제가 몇 가지 이제 소리 지르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 너무 안타깝고 네.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네. 약간 외치는 게 있어.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제 이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무 괘씸한 거야. 그 바람피는 그 불륜 남녀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증거만 수집하고 있다는 네. 거야. 주구장창. 왜 그렇게 하시냐. 이게 소송해가지고 그 증거 모아서 나중에 한 방에 터트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나중에 멋지게 한번. 왜냐면 이들이 이제 답변서를 내면, 왜냐면 그때 답변서 낼 때는 이제, 첫 번째 증거로 딱 제시할 때는 우리가 별로 약간 약한 증거 가지고 이렇게 내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 놔뒀다가 저쪽에서 아니라고 발뺌하면 히든카드로 숨겨놓은 거 가지고 두 번째 빵 네. 쳐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하루하루 깊어지는 거야. 저는 하루 이들이 성관계 하잖아. 하루 한 번 성관계. 그 성관계 한 번이 나중에 이들을 갈라놓기 위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갈라놓는데 만약에 한 달이면 끝날 거야. 이를테면 제 매뉴얼대로 하면 한 달 정도 치면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성관계 한 번 더 한 거야. 그럼 저는 거기다 일주일을 더 더해버려요. 이거 37일 걸립니다. 근데 또 성관계약 놔둔 거야. 이번에 심지어 여행 가는 것까지 방치한 거야. 이거 나중에 헤어지게 만들려면 한 달 걸릴 거 지금 3달 걸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소송에서 멋지게 빵 터뜨리면 그거 듣고 이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까? 그래, 그 증거 다 모아가지고 딱 히든카드로 나중에 멋지게 빵 한번 터뜨리려고 하루하루 그들이 만나는 걸 방치한다? 뒤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증거만 수집하고 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이 일을 왜 하냐고.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일이거든.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면 둘이 깊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네. 근데 깊어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멋지게 한 방 뻥 터뜨리면 이미 깊어졌는데 성관계를 몇 번을 더 해가지고 네. 그때 가서 뭐 멋있는 증거 가지고 한 방에 빵 해가지고 뭐
그래야 1,500만 원 받을 거 2천만 원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둘은 더 굳건해졌는데 둘이 이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는데 불륜에서의 성관계라든지 불륜에서의 만남은 굉장히 밀도가 높다. 일반적인 연인과 부부와의 만남과는 다르다. 이들은 가속도가 붙어버리고 더 못 헤어진다. 그래서 하루하루 못 만나게 만드는 게 그쵸. 깊어지는 걸 막음으로써 나중에 정리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들을 한테 진정한 복수, 진정한 응징을 하는 거지. 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응징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히든카드 모아가지고 히든카드 랍시고 막 찍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 봤잖아요. 그냥 가서 현장 덮치세요. 그래 때리지 마세요. 그냥 소리만 지르. 이 년놈들 뭐해? 내가 추적한다는 걸 계속 보여주라는 얘기죠. 네. 그럼 다음날 못 만나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증거를 발견했는데 둘이 아직 성관계는 안 했고 약간 스킨십만 하면서 우리 언제 만나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자라는 중대사를 논의를 하는데 이거를 성관계 하는 것까지 잡아가지고 성관계하는 사이로 부정행위를 소송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의외로.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근데 사실은 그 성관계까지 안 했어도 그 정도 사이에 이르렀으면 그걸로 충분히 소송 가능하고 애정 표현하는 것만 가지고 애정 표현, 스킨십 뭐 약간 그런 대화가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위자료는 뭐 약간 낮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한 200~300 정도 더 낮게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소송을 하는 거는 부정행위를 막고 가정이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관계를 목전에 두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행 가는 것도 내가 못 가게 하라고 했잖아. 일단 여행 가는 거를 잡아라. 갔다 오는 걸 잡지 마라. 갔다 왔을 때 이미 깊어져 있다. 왜 하루하루 만나는 걸 방치하냐. 네. 그들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너무나 큰 쾌락을 누려가지고 나중에 더 못 헤어진다. 그럼 나중에 그 증거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걸로 뻥 터뜨리면 이미 더 깊어졌는데 한 달 사이에 한 달을 방치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들한테는 너무나 큰 행복을 하루하루 주는 거고 나는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거야. 그쵸. 맨날 증거만 잡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맞아. 근데 그렇게 조언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소송이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이런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 상가녀를 빨리 떼어내야 되는 목적이 없었다면 당연히 변호사는 소송에서 판결이 높게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대로 충실히 행동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직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더 없는 거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직업의 특성상 그러한 거고 저는 이게 또 옛날에 이렇게 법전을 공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늘리더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 줄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는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역시 법조인이니까 알죠. 그렇죠. 맨날 뭘 그러하지 아니하대. 네, 저 어이없어가지고 나도 공부 많이 했어요 예전에 90년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뭐냐면 이제 바람이 깊어지는 거는 이제 나는 암 걸린 거랑 비슷한 거야. 초기에 빨리 빨리 뭐라도 해가지고 암 초기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때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다리라는 거야. 뭐 3달 있으면 뭐 한 6개월 있으면 대단한 신약 기술이 개발돼서 그때까지 그래서 그 방착 이 사람은 이미 말기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6개월 지났더니 이미 말기가 됐네. 암세포가 이제 다 퍼져가지고 이제 손을 못 쓰네. 그때 신약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고치려고 하면 뭐하냐고 이미 다 틀렸는데 이미 그들은 깊어져가지고 그걸 못 헤어지게 만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해줬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거기서 내가 이제 너무 안타까움이 밀려오면서 분노가 있는 거지. 네. 왜 하루하루 그들을 기쁘게 만들면서 또 둘이 얼마나 희덕거리면서 얼마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얼마나 뒤에서 둘이 막 비웃고 그러겠어. 네. 봐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만나는 거 모를 거야.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장 큰 복수와 응징과 고통을 주는 거는 하루하루 못 만나게 하는 거다. 뭐 그거 모으고 다니지 마시라. 그게 뭐가 중요해. 증거 어느 정도 모았으면 됐어요. 네. 그냥 현장 출동해. 그리고 전화로 계속 경고하고 계속해서 계속 걸리적거리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게 가장 저기 한 거지. 그 정도 모을 때까지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렇죠. 한 방을 더 노리려고 또 시간을 끌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인생 사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제 원칙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까르페디엠이라는 게 있잖아요. 까르페디엠이 뭐냐면 하루하루가 즐거워야 된다.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시기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무조건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무조건 공부. 옆자리 있는 애가 적이야.
무조건 학력고사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청소년기가 다 날아가 버린 거지. 청소년기도 얼마나 자기 개발할 게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인생 자체를 뒤늦게 이제 성인 되고 나서는 제가 어느 정도 궤도로 나서 아니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하루하루가 즐거워야 돼. 내가 내일 일은 나 몰라.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막 뭐 다 탕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노후도 대비하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네. 그래서 제가 술을 먹고 다니는 뻔했어요. 오늘을 너무 즐기시는 거 아닌가요? 가끔 먹어요. 뭐 자주 안 먹는데 하루하루가 즐거워야 돼. 어쨌든 네. 인생은 그게 이제 까르페디엠 정신이거든. 근데 그거 하루하루가 나는 고통스럽고 얘네들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야. 맞아요. 그러고 나중에 얘네들을 뭐 멋있는 증거 모아가지고 한 방에 팍 충격을 줘. 네. 그때 가서 충격 주면 뭐해? 이들이 이미 한 달 동안 행복했는데. 맞아. 나의 고통을 연료 삼아 지금 즐기고 그리고 있는 나는 한 달 내내 고통스러웠는데 그거 한 번 딱 날려가지고 회심의 내 미소를 지으면 뭐해? 게다가 그들은 또 굉장히 깊어졌는데 이미 깊어졌네. 이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방향을 잘 잡으시라. 네. 오늘 좀 흥분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하시고 말씀이에요. 예, 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